지구를 위한 베스트 패션 보고서 우리 세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보라처럼 자기도 패스트 패션을 한다고 생각하나요? 한희 씨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옷을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저는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옷에 관심이 별로 없기도 하고 옷을 많이 안 사고 많이 물려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옷에 관심 많으면 패스트 패션이야? 아니요, 옷에 패스트 패션. 어, 관심이 많더라도 관심이 많으면은 약간 안 사도 다른 패션 그 옷을 좋아하면은 살 수도 있으니까. 음. 패스트 패션이 뭐야, 하니? 패스트 패션이요? 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아이고, 여기 패스트 패션 보고 있었는데 패스트 패션이 뭔지 모르면 안 되는데. 책 없어, 하냐? 책 있어? 있어요. 책 있으면 네. 빨리 찾아서 패스트 패션이 뭔지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쪽 찾으면 20, 어? 몇 쪽? 28쪽하고 29쪽이요. 29쪽에 나와? 뭐야, 패스트 패션.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품질이 떨어지는 거요. 가격이 저렴한 대신 품질이 떨어지는 게 패스트 패션이다. 세미는 어, 옷을 유행하는 거를 산, 산 다음에 그냥 얼마 안 입고 바로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자, 수세미 책 20쪽에 보니까 패스트 패션의 화려한 등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패스트 패션을 뭐에 견주어 설명하고 있어? 뭐에 견주어서 패스트 패션 설명해서 무슨 얘기를 꺼냈어? 응? 20쪽. 패스트푸드요. 패스트푸드. 그럼 패스트푸드의 특성은 뭐라는 거야? 첫 번째. 값이 값이 싸고 싸다. 값싸다. 두 번째. 주문하거나 이다. 주문하면은 바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주문한 즉시 나온다. 세 번째. 어, 가게가 세계, 많아요. 아? 가게가 많아요.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사 먹을 수 있다. 가게가 많다. 이 세 가지를 특성인데, 패스트 패션은 패스트 푸드에서 푸드 대신 패션이라는 거야. 즉, 패스트 패션도 일단 전 세계 어디든지 쉽게 쇼핑할 수 있다. 또, 가격이 매우 뭐하다? 저렴하다. 저렴하다. 또,
음, 유행에 맞춘 옷들이 많다. 바로, 유행에 맞춘 옷들을 바로바로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패스트 패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패스트 패션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세미 한이 사진 28, 29쪽에 결국은 패스트 패션은 이 29쪽 윗부분에 보면 또 특성은 패스트 패션의 특성은 뭐? 사람들이 옷을 금방 버리고 다시 새 옷을 사는 거. 그렇지. 금방 쉽게 버린다. 몇 번을 입고 그냥 쉽게 버린다. 이게 지금 이른바 패스트 패션의 특징이다. 이게. 그리고 이것들을 종합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패스트 패션은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값이 싸고 어? 빠른 유행에 맞추어서 찾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쉽게 뭐 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패스트 패션. 패션. 그럼 패스트 패션의 반대말은 지금 나왔지. 패스트 패션의 반대말은 패스트 반대말이 뭐야? 빠른 반대말. 얘들아, 느린. 슬로우. 느린. 슬로우 패션, 슬로우 푸드. 슬로우 푸드는 뭘 보고 슬로우 푸드라고 혹시 아는 줄 알아? 패스트푸드가 다른 슬로우 푸드. 음식이 나오는데 좀 느려요. 아? 음식이 나오는데 좀 느린 거 아닐까요? 음식 나오는데 왜 드릴까?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느려? 쌤이 왜 느릴까? 슬로우 푸드.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은 이미 공장에서 거의 대부분 가공돼서 나와.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돼?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내놓는다던가 이미 뭐 반조리 상태로 끓여서 나오면 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 음식을 낼 수 있다는 거야. 반면 슬로우 푸드는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온 게 아니야. 처음 재료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직접 가서 하나하나 골라서 갖고 온다는 거지. 그리고 요리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그 과정을 제대로 잘 밟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슬로우 푸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슬로우 패션은 뭐야?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패션이에요. 오랫동안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들. 책 62쪽 보겠습니다. 자, 슬로우 패션은 뭐 하는 거? 몇 쪽이라고요? 62쪽. 62, 63쪽. 계속 64쪽 계속 나오는 슬로우 푸드가. 슬로우 푸드는 슬로우 패션이. 유행과 속도, 가격보다는 옷이 우리 지구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아닌지를 더 중요하게 고민하는 패션이에요. 그렇지. 슬로우 패션은 유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보다는 지구 환경을 더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슬로우 패션의 구체적인 실천? 어떤 것들이 있어, 슬로우 패션. 63쪽에 슬로우 패션에 뭐 나와? 63쪽.
옷 정리. 옷을 정리하는데 옷을 정리하는 까닭이. 어, 나 분류해가지고 입을 옷은 보관하거나 음, 잘 안 입는 곳은 판매하거나 기부하고 음, 버릴 옷은 리폼하고 업사이클을 해서 음.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지. 지금 말한 거 되게 맞지. 또 64쪽, 65쪽 보면 슬로우 패션 어떻게 하는데 64쪽에 보니까 아랫부분에 아까 세미가 자기가 슬로우 패션이라고 하면서 한 얘기 했었잖아.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 64쪽 아랫부분에 나오는 거. 그 2번 제목이 뭐야? 64쪽. 벼룩시장 조금 중고마켓 기부 비려 있고 나눠 있고 물려 있고 다시 있고 빌려 있고 나눠 있고 물려 있고 다시 있고 이게 왜 슬로우 패션이야? 패스트 패션이 아니야? 옷을 음, 버리지 않아서. 옷을 버리지 않아 봐. 아니 왜 이게 슬로우 패션이야? 벼룩시장에 파는 것도 다 거의 다 읽어가지고 음, 나에게 약간 중간에 키가 많이 크잖아요. 음, 음, 그래서 안 맞으니까 파는 거여가지고 음, 그 팔기 전에 그 옷은 많이 입을 수 있던 거잖아요. 음. 그렇지. 그 대부분은 그래서 사실 패스트 패션에서는 쓰레기로 가잖아. 그걸 태우거나 묻거나 하면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잖아. 근데 슬로우 패션은 자기가 입었던 옷인데 그것이 깨끗하면 괜찮으면 다른 사람이 더 입게 함으로써 그 옷의 수명을 늘려간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 버려질 것이었는데 중고마켓에서 네. 판매했을 경우에 또 다른 주인을 찾아서 그 옷이 자기의 수명을 늘려갈 수 있다는 것들. 그런 장점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쪽에는 또 뭐 나와? 슬로우 패션으로. 수선, 수선, 수선이 뭐야? 고쳐 옷, 입는, 고쳐 입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팔이 너무 길면 팔을 짧게 한다던가. 유행에 뭐 그 다리통이 넓은 게 유행이었는데 뭐 다리통이 좁아진 걸로 바뀌었다. 그럼 뭐 옷을 아예 새로 샀거나 하는데 여기서는 수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맞춰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패스트 패션과 맞서는 그런 슬로우 패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이하고 세미는 패스트 패션과 슬로우 패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디를 선택할 거야? 이유는 뭐야? 한이부터? 저는 슬로우 패션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슬로우 패션으로 그래야지 지구 온난화가 좀 줄어들거든요. 세미는? 저도 슬로우 패션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구를 좀 더 안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돈도 별로 안 들잖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패스트 패션과 슬로우 패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말한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해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패스트 패션과 슬로우 패션을 한눈에 보기 좋게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로 만들어도 좋고, 글로 써도 좋은데, 이렇게 줄글로 막 겹쳐 쓰는 게 아니라 패스트 패션과 슬로우 패션을 다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게 패스트 패션, 이게 슬로우 패션이구나. 잘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작성해 보는데, 워드 쓸 수 있는 사람은 워드로 작성하고, 만약 워드 쓰기가 힘든 사람은 뭐, 공책에 써서 하고. 이해가? 네. 그래서
네. 지금 쌤이 여러분이 준 과제는 패스트 패션과 슬로우 패션을 비교해서 사람들이 패스트 패션과 슬로우 패션을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잘 읽다라고 하는 것들은 책에 나와 있는 줄글로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사실 책읽기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 5분 줘, 3분 줘. 5분이요. 5분? 그럼 5분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9분, 20분이니까 25분까지 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아, 그, 여기, 워드 치는 거 채팅해서 하면 돼요? 채팅해도 해도 되고, 공책 써도 되고, 아니면 자기 한글 뭐 이런 거에다 써서 공유해도 되고,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돼. 됐어? 네. 아니면 질문 네, 없어? 됐어요. 자, 25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했어? 네. 음, 세미부터 발표해볼까? 근데 스노우 패션을 적다가 말았어요. 맞아, 적어. 네. 한이가 발표해볼까? 한이가 한 거? 고 빠르게 질리거나 안 입고 버려지는 저렴한 유행에 맞춰진 옷이고, 슬로우 패션은 유행에는 맞춰져 있지 않았지만, 한 벌을 입고 안 맞으면 기부를 하거나 오랫동안 입고 쓸 수 있는 옷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패스트 패션과 슬로우 패션을 이렇게 정의를 한이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가 있을 때 어쨌든 자기 말로 바꿔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세미가 해볼까? 네. 패스트 패션은 옷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빨리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빨리 살 수 있고, 유행에 맞춰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 스노우 패션은 사람이 일일이 만들어 느리게 만들어지고 환경 오염이 덜 되도록 돌려 쓸 수 있고 기부하는 옷이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패스트 패션과 슬로우 패션, 세미 스노우 패션으로 말을 바꿔버렸네. 슬로우 패션. 그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 동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한이가 할 차례인가? 했어요. 한이가 세미도 하고 한이도 다 했, 나두 사람 다 했다고? 네. 그래? 네. 쌤은 뭐 귀신을 흘렸나? 왜 쌤이 세미가 했다고 생각했지? 자,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용어가 있는데 71쪽 해보니까 녹색 거짓말 또는 그린 워싱 또는 위장 환경주의라는 그 말의 공통점 그린 워싱이란 말 뜻이 뭐냐? 그린 워싱 또는 위장 환경주의가 뭐래? 친환경을 실천하는 회사인 척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홍보한다는 뜻. 음, 그렇지. 구체적인 사례. 예를 들면 위장 환경주의 또는 이거 그린 워싱의 사례로 든 게 뭐야? 사례. 어떤 예를 들어놨어? 어, 보라와 엄마가 지속 음, 가능한 의류 코너에서 산 음. 스웨터는 알고 보니 녹색 거짓말을 한 가짜 친환경 스웨터였다. 그러니까 그게 왜 가짜 친환경 스웨터냐고. 왜 그게 그린 워싱 위장 환경주의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어, 울은 4%만 들어있고, 음, 풀, 폴리에스터, 폴리아미드 같은 플라스틱 섬유가 96%를 차지해서, 음. 즉, 우리가 지속 가능한 의류라고 했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천연 소재로 만든 옷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실상은 천연 소재가 거의 없고 플라스틱 섬유가 대부분이었던 그런 옷이기 때문에 또 그 울, 4% 들어가는 울도 과연 양들을 학대하지 않고 생산한 울인지 아니면 그냥 무차별하게 생산한 울인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 지속 가능한 의류 코너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래서 마치
환경을 생각하는 옷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걸 보고 그린 워싱 또는 위장 환경주의로 한다는 거야. 그 단어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서 쓰면 얘기하는 거야. 그린 워싱. 됐어? 네. 그린 워싱이라는 건 새로운 단어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69쪽에 또 새로운 용어 뭐 나와? 69쪽에 새로운 용어 나오는 거. 탄소 발자국. 탄소 발자국. 어? 탄소 발자국이 뭔지 또 책을 잘 읽어보고 여러분이 자기 말로 바꿔서 쉽게 한번 거기 뭐야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탄소 발자국을 다른 친구들이 세미나 한이한테 탄소 발자국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건지 간단하게 한이 말로 세미 말로 채팅창에 써보기 바랍니다. 몇, 이해했어? 네, 근데 몇 네. 쪽이라고요? 69쪽, 70쪽. 음, 69, 70쪽에 탄소 발자국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쉽게 설명하는 게 좀 과제야. 이해했어? 네. 네. 한 2분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 두 쪽만 읽으면 되니까. 2분 내에 한번 써보십시오. 자,
아직 다 안 했어? 다 못했어요. 그래? 탄소 발자국, 어,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닌데, 책 보고서, 아, 탄소 발자국이 뭐다라고 이제 한이말로, 세미말로 바꿔서, 탄소 발자국 이거다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음. 조금 길게 해가지고. 아, 그래, 그래, 해. 자, 이번엔 한이부터, 아까도 한이부터 했구나. 한이, 우리는 물건을 만들고 사고 팔고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남기고 가는데 그 이산화탄소가 탄소 발자국이다. 쌤이, 탄소 발자국은 비 오는 날에 젖은 흙길을 걸어 다닐 때 남은 발자국처럼 물건을 사고 쓴 뒤 버리면은 그걸 없애는데 생기는 이상한 탄소가 남는다고 탄소 발자국이라고 한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근데 이제 여기 탄소 발자국 할 때, 물론 이제 쌤이가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비 오는 날에 저는 흙길을 걸어 다닐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하는 것까지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리할 때는 간단하게 그냥 그런 거 다 비교하는 그 표현을 빼버리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쓰면 되겠지. 그래서, 책 69쪽에 보면, 아예 탄소 발자국이 뭐냐고 하면서, 그 정리가 깔끔하게 오히려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찾아서 오히려 썼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패스트 패션 같은 경우는 그 슬로우 패션은 여기 흩어져 있는 거를 다 모았어야 되겠지만 여기 지금 69쪽에는 탄소 발자국이 뭔지를 그냥 자기가 알아 딱 정리해 줬잖아. 뭐래 탄소 발자국이 정리해 준 거야.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사고 사용하고 버릴 때는 이산화탄소를 남긴단다. 우리는 이것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렇지. 이거를 이제 그대로 읽었는데 이거 그럼 탄소 발자국이 뭐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요것만 조금 바꾸면 돼. 그리고 탄소 발자국은 우리가 물건을 뭐 만들고 사고 사용하고 버릴 때 남긴 뭐 이산화탄소.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탄소 발자국이란다. 이해가? 네, 이 말을 네. 바꿔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사고 사용하고 버릴 때 발생하는 남은 이산화탄소 이걸 보고 이산화탄소 발자국, 탄소 발자국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 여기 보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새 옷을 사지 않고 집에 있는 옷을 9개월만 더 입는 거야. 즉 평소 집에 있는 옷을 더 입으면 그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는 거야. 왜 새 옷 사지 않고 집에 있는 옷 계속 입으면 탄소 발자국을 주는 거야? 쌤이? 어, 그, 벌을 음. 더 사용하는 기간이 많아져서 아, 좀 더 그러니까 사용하는 빨리 기간이 많으면 왜 탄소 발자국이 줄어드냐? 버리지 않으니까 음.
그때 이상한 산소가 안 나와서. 버리지 않으니까. 한일. 저는 아, 약간 버릴 때 탄소 발자국이 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오래 사용하면은 음, 잘 버릴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주 안 버리니까 음. 버릴 때 탄소 발자국을 없앨 수 있어요. 근데 버릴 때만 탄소 발자국이 생기는 건가? 아니요? 옷을 생산할 때도, 어? 옷을 생산하고 그 생산한 옷을 이동할 때도 탄소 발자국이 생기잖아. 근데 만약에 옷을 사질 않아. 사지 않으면 그만큼 생산하지 않는 거잖아. 네. 아, 여기 보니까 청바지가 약 33.4kg. 왜 멈췄지? 그다음에 탄소 발자국을 배출해. 근데 만약에 6개월 입고 버린다. 어? 그러면 1년 동안 몇 벌이 필요해? 청바지 몇 벌 필요해? 1년 두 6개월 입고 버리 벌이요. 2벌 필요해. 그 2벌 두 필요하면 벌. 탄소 발자국이 33.4 곱하기 2 하니까 얼마? 66.8kg일 거 아니야. 네. 근데 만약에 6개월 입고 버리지 않고 1년을 입어. 그러면 1년에 몇 벌? 한 벌. 한 벌. 그럼 탄소 발자국 얼마? 33.4kg. 그러면 아까 6개월 입고 버리면 66.8인데 1년에 입으면 33.4니까 33.4kg만큼 탄소 발자국이 줄어든다는 거지. 이해가? 네. 옷을 오래 입으면 덜 사고, 덜 사면 그 옷을 판매하는 데 드는 탄소 발자국만큼 줄어든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옷을 버리지 않고 고쳐 입으면 왜 옷을 버리지 않고 고쳐 입으면 왜 탄소 발자국이 줄어들까? 금방 했던 얘기잖아. 6개월 입고 떨어져서 6개월 입고 버렸어. 그러면 이렇게 돼. 근데 그 옷을 다시 리폼해서 그 옷을 다시 수선해서 그래서 입으면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야. 이해가? 네. 근데 여기서 네. 더운 물 대신 찬물로 세탁하면 10% 준대. 이거 뭔 말이야? 더운 물 대신 찬물로 빨래하면 어, 탄소 발자국이 준대. 뭔 말이야 이게? 왜 찬물로 하는 게 탄소 발자국 줄어들까? 아니야, 쌤이. 10%가 줄어서? 그러니까 10%가 왜 줄어드냐고. 더운 물 대신 찬물로 빨래하면, 찬물로 하면, 세탁하면. 자, 여러분들 잘 이해 안 돼? 돼. 이 말. 왜 그러냐, 왜? 여러분이 이게 써 있으면 그냥 그걸, 찬물로 빨래하면 탄소발자국 줄어든다라고 그냥 이렇게 익히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왜 더운 물 대신 찬물로 빨래하면 탄소발자국이 줄어들어? 잘 모르겠어요. 세미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이 자연 상태의 물은 찬물이야, 더운 물이야? 찬물이에요. 찬물이야, 찬물. 찬물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거야. 근데 더운 물은 그냥 더운 물, 처음부터 더운 물이? 더운 물 아니요. 어떻게 더운 물이 돼? 더운 물은 어떻게 하면 더운 물이 되냐고. 데펴야 돼요. 찬물을 어떻게 해? 이상하다. 어, 찬물을 끓여야 돼. 데펴야 돼. 근데 찬물이 그냥 끓어? 아니요. 아니, 찬물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이 필요해요. 어? 물이 필요해요. 이제 불이 필요해. 불이 붙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가스레인지요. 그렇지, 가스레인지가 있어야 돼. 그럼 그만큼 가스를 사용하는 거잖아. 그 가스를 사용하면 탄소 발전기 생긴다는 거죠. 이해가? 네. 전기포트에다 물 끓일 수 있잖아. 그럼 전기포트에 물 끓이면 전기를 사용한 거잖아. 그럼 그 전기를 만들려면 역시 탄소가 배출되잖아. 그러니까 요 더운 물을 쓰면 그러면 탄소가 배출되는 건데 찬물을 그대로 사용하면 뭐야? 안 쓰기 때문에 그만큼 탄소 발전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여기 햇빛에 말리면 역시 탄소 발전이 줄어든대. 왜? 그, 건조기를, 쌤이 건조기를 안 써가지고, 아, 전기를 아낄 수 있어서. 그렇지. 그 전기를 생산하는데 역시 탄소 발전이 든단 말이야. 근데 건조기 안 쓰고 햇볕에 말리면 건조기를 쓸 필요가 없고 그러면 전기가 그만큼 덜 사용되고 그러면 그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탄소 발전이 그만큼 줄어들고 이해가?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요 분들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서 책을 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쪽. 72쪽에 보니까 좀 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나와. 텀블러와 에코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때?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텀블러나 이런 에코백 들고 다니는 게.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왜 텀블러 들고 다니는 거야? 어, 불, 환경 오염 덜 하려고요. 텀블러 들고 다니면 왜 환경오염이 덜하냐고. 그 일회용을 사용하면은 버리게 되는데, 근데 아, 그때 탄소 발자국이 발생하고 그 아,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은 아, 그거는 일회용이 아니고 오랫동안 쓸 수 있으니까 아, 버리지 않아서 탄소 아, 배출이 좀 줄어요. 아. 그래. 지금 말한 대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일회용 그냥 버리잖아. 그럼 그만큼 일회용품을 생산하는데 또 버리는데 탄소 발전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텀블러를 사용하면 또는 에코백을 사용하면 비닐봉지 같은 거 안 쓰니까 그럼 그만큼 탄소 발전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죠. 맞지?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글은 좀 이상해. 72쪽에 있는 이 글은 그러니까 에코백을 많이 쓰세요. 탄소 발전, 뭐야, 텀블러를 많이 쓰세요라고 에코백 쓴 사람, 텀블러 쓴 사람 칭찬해요가 아니라고 지금. 왜 아닌지 한번 볼까? 이유를?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지금 이 글에서. 한번 그 글을 어, 읽어보고 너희들 설명을 해봐. 이 텀블러나 에코백은 음, 일회용 컵보다 온실가스가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1000번 이상은 사용해야지, 바꾸지 않고 1000번 이상은 사용해야지만 그게 환경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지금 그 말을 이해했어? 한이야? 지금 세미가 한 네. 말을? 무슨 뜻이야? 그, 어, 무슨 뜻이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자,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가 텀블러나 에코백을 쓰면 그걸로 충분히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 환경을 실천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문제는 텀블러나 에코백을 여기 말한 대로 1000번 이상 또는 7100번 이상 뭐 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리면 또는 그냥 집에 텀블러가 여러 개 있어. 에코백이 여러 개 있어. 그러면 사실은 뭐해? 그냥 일반 일회용 쓰는 것보다 오히려 탄소 발자국을 더 많이 생각해요. 남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해가?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텀블러 하나에 뭐 10,000원이야. 그 텀블러 하나가 10,000원이라면 그 10,000원이라는 가격만큼 탄소 발자국도 많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라고, 텀블러가. 근데 일회용 컵이 하나에 뭐 100원이야. 그러면 10,000원에 비해서 100원짜리면 탄소 발자국도 100분의 1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텀블러를 100번을 사용해야 이 종이컵 안 사용하는 거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텀블러 100번이 아니라 200번, 300번, 1000번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탄소 발자국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텀블러의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그럼 그건 오히려 탄소 발자국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된다는 그런 논리.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냥 탄소 발자국 관련된 생각해보면 텀블러 들었다고, 에코백 들었다고, 무조건 환경을 잘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텀블러나 에코백을 왜? 자주 빈번하게 사용해야지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환경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됐어? 네. 자, 73쪽에 재생 플라스틱보다 제로 플라스틱, 이건 또 뭔 말이에요? 잘 읽어보고 한번 자기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생 플라스틱보다 제로 플라스틱. 음, 플라스틱을 음. 재활용한 거를 재생 플라스틱을 해요. 응?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음. 하는 게 재생 플라스틱이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뭐 한다고? 플라스틱 재활용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뭘 사용해? 어떻게 뭐를 사용해? 다른 거를 만들거나 한 아, 번 더 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플라스틱을 그냥 버리는 것보다 재생 플라스틱으로 다시 사용하게 되니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는 지금 그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거야. 뭔 말이야? 이 책 저자의 주장은 뭐야? 이거는 아, 옷을 만들 때 플라스틱이 들어가는데 애초에 그 플라스틱을 만들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으로 옷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버리지 않고 옷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환경적이냐, 얼마나 좋냐, 라고 주장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좋은 건 뭐, 처음부터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안 쓰면, 그러면
걱정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 플라스틱을 쓴 다음에 그 재생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애당초 안 쓰는 게 더 좋다라고 지금 이 책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보통 이제 재생 플라스틱을 쓰는 것만 해도 기특하다, 장하다 그랬는데 아니야. 그거보다 더 장한 건 재생 플라스틱을 아예 만들지 않는 거. 즉 플라스틱 사용을 확 줄이는 거라고 지금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어? 여러분들이 뭐를 뭐야 규칙을 위반했어. 어? 그래갖고 원래 감옥 가야 되는데 다행히 감옥 안 가고 그냥 벌금만 물고 끝나게 생겼어. 그러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좋은 좋은 거고 거예요. 아니면 저희 입장에선 좋아한 거예요. 감옥 안 가고 벌금 내게 생겼으니까 좋다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냥 아예 그 짓을 하지 애초에 그 않았어야 도둑, 된다는 거. 그렇지. 애초에 그 짓을 하지 말아서 감옥도 안 가고 벌금도 안 내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냥 나 감옥 안 가고 벌금만 내게 됐어요라고 자랑하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이 책에서는 따끔하게 그 부분을 지목하고 있는 거야. 지적해주고 있는 거야. 이해가? 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75쪽.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마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크가 뭐래? OCS. OCS. 원래 발음은 오가닉 콘텐츠 오가닉 스탠더스. 오가닉 센터. 컨텐츠 센터드의 앞글자를 따갖고 OCS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이 OCS의 핵심은 뭐야? 이 마크가 있으면 뭐가 좋은 거야? 어, 목화가 씨앗일 때부터 유전자 조작이 된 것인지 확인하여 농작 과정에서 농약이나 화학 물질을 사용했는지 조사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 첫 번째, OCS가 붙으면 뭘 사용하지 않았다? 농약, 농약도 사용하지 않고 화학물질, 유전자 조작. 또 유전자 조작이 된 것인지 확인한다는 건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해가? 네, 유전자 조작도 안 했고, 네. 농약이나 화학물질도 안 뿌렸고, 이것이 확인돼야지만 오가닉 컨텐츠들도 OCS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거는 뭐야? GOTS. GOTS는 뭐가 기준이야? 비료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키운 모카로 만들며 버려질 때까지 친화적으로 이루어진 제품. 그렇지. 비료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비료와 살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RDS는, 옷을 위해 사용된 깃털이 인도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채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 거예요. 깃털, 옷, 여름 파카 같은 거 안에 그 깃털 같은 거 들어가잖아.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거위털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털들이 동물들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잘, 깎아서 갖고 왔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들이 RDS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공룡무역은, 실을 만들고 직조하고 천을 만들어 염색하는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화학 물질을 엄격하게 검사하고 폐수와 배기가스 배출량을 심사하는 등 어, 자, 심사. 이 공정무역 결국은 모든 화학물질을 엄격히 감시, 화학물질 혹시 사용되지 않는 걸 감시한다는 거야. 그다음에 폐수와 배기가스 배출량을 심사한다는 거야. 즉 그런 것들을 환경적으로 바꿔준다는 거지. 그다음에 안전한 노동 조건이 안전한 노동까지 구현한다는 거야. 이렇게 공정무역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해당되는 어떤 그런 제품들을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뭐 나와?
글로벌 리사이클 스탠다드. 글로벌 리사이클 스탠더드. GRS. GRS. 자, GRS는 뭐라고 하는데? 어, 옷의 시작부터 대신 완성까지 친환경 재생 섬유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렇지. 친환경 재생 정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따져서 GRS라는 그런 명칭을 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서 그래서 그리고 그냥 아까 이 책에서 보고 선생님 놀랐던 것들은 뭐야 그냥 에코백 쓰니까 난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었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들. 에코백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깨우침을 주는 것들이 놀랍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샬롯의 거미줄이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그리고 샬롯의 거미줄이 영화도 나와 있어요, 영화도. 그래서 혹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영화를 찾아봐도 좋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책을 읽어야 되니까 샬롯의 거미줄이 아주 유명한 동화책입니다. 그래서 그 장편 동화인데 아주 긴건 아니고 그 샬롯의 거미줄 가지고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이하고 쌤이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